자, 미적분 원 네 번째 시간 함수 연속 시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함수의 연속의 의미를 알아보고요. 이 연속 함수를 연속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은 여섯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구간의 표시인데요. 구간의 표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x의 범위를 구간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 x의 범위의 구간을 표시를 할 때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x의 범위를 정할 때, 자, x의 범위,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겠죠. 정의역의 범위를 자, 조금 더 이제 쉽게 표시하고자 이 구간의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자,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표시를, 자, 구간의 표시로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자, 표시하는 방법, 요령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끝이 있는 그런 구간을 폐 구간이라고 불러요. 자, 끝이 있는 구간. 그래서 폐 구간의 표시는 자,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구간, 끝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그런 구간들은 끝이 없잖아요. 자, 그런 끝이 없는 구간,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수는 있겠죠.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3.1, 3.01, 3.001처럼 자,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절대로 3이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소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조금 쉬우니까 바로 표시를 해볼게요. x가 포함하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구간의 표시로서 대괄호를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a, b라고 이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쓰기만 하면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자, 포함하는 b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a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b보다는 작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개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열어주시는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요. a보다는 큰데 a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b보다는 작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간의 표시로서 자, a는 닫아주시고요. b는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a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b보다는 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을 때 둘 다 열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x가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b를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로 갈 때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를 한번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a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구간의 표시를 이렇게 쉽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간, 폐구간이라고 하는 거, 열린 구간을 개구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닫힌 구간을 폐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구간과 개구간,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구간 표시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식이 조금 더 간결해지겠죠. 예, 그렇게 좀 식을 간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함수의 연속입니다. 자, 함수의 연속. 자, 함수의 연속을 정의를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을 직관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래요. 자,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죠.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린 연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간 직관적인 그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함수가 연속이다. 어떻게 되면 도대체 연속이 될 수 있을지를 자,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y는 fx를 그려놓는 겁니다. 자, 그려놓고요.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x 값이 a인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이 근방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fx가 x는 a에서 뭐하다? 연속이다. x는 a에서 뭐하다?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자, f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럼 불연속인 연속이 아닌 상황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거냐,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불연속인 상황은요, 자,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자, a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요. 자, 구멍이 뻥 뚫려져 있고 함수값은 조금 다른 곳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a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얘를 이제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함수 fx가 a를 기준으로 좌우가 다른 함수예요. 자, 좌우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함수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함수 이렇게 있는데 값이 얘는 존재하는 거지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속이면 기본적으로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우냐? 그렇진 않거든요. 조금 어려운 그래프도 있고 사실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래프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지점에서만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연속을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구멍빵이 없어야 돼요. 구멍뽕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 구멍뽕이 없다는 얘기는 점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고, 점이 찍힌다는 얘기는 함수에서 대응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대응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무언가가 나오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 정의가 되려면 첫 번째는 자, FA가 자,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자, 이런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자, 두 번째는 정의가 됐지만 이쪽 극한과 이쪽 극한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즉, 이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라고 하는 이 극한값이 자, 이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존재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렇게 극한값도 존재하고요. 함수값도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연속인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함수값과 그쪽으로 가는 이 극한값이 어떻다?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의 값이 누가 되면 fa라고 하는 이 함수값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연속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식과 아주 흡사한 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식은 여러분들이 좀 연속이다라는 걸 바로 아는데, 자, 밑에 있는 이 식은 이 뭐야? 새로운 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f의 a 더하기 h라고 하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h라고 하는 값도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 0보다 큰 쪽에서 갈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h가 0으로 가는 모든 상황에서도 얘는
FA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FA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값이 누구랑 동일하면 FA와 동일하면 이 식도 마찬가지로 연속임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식은 아주 자주 볼 식이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는 식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식도 전부 다 우리는 뭘 얘기해 주는 식이다? 연속이다라는 것을 연속을 의미하는 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연속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이어져 있다,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연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연속이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자, 이런 형태의 세 가지가 전부 다 만족이 되어 있어야지만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속을 연속인 것과 연속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자, 함수의 연속의 성질인데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극한의 성질, 굉장히 좀 그냥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성립함, 수렴하면 이거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문제로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늘상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의 연속의 성질을 사실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쉬운 문제만 푸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연속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의 연속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속의 성질 또 가정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요. fx, y는 fx라는 함수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g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자, x는 a에서 자, 연속이라는 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연속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fx가 gx가 x는 a에서 전부 다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반드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 fx라고 하는 곳에 자, 실수배를 이렇게 한 것도 이것도 자,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함수를 적절하게 더하고 빼고 곱한 거. 그죠? 그래서 자, fx 하고요. 그 다음에 gx를 적절하게 더하고 빼고 곱한 거. 자,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자, 이 새로운 자, 이러한 것들이 자, x는 a에서 또 보다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증명을 못하듯이 이것도 증명 못합니다. 사실 이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없이 그렇죠.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거고요. 자, 이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이 성질이 가장 기본이 돼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시켜서 풀어 나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fx랑 그 다음에 gx를 이렇게 나눠준 건데요. 자, 요거를 나눠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연속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나눌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분모가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gx가 뭐가 아니라면 0만 아니라면 그죠? gx가 0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ga겠죠. ga. 그래서 ga가 0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gx 전체가 0이 아니라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0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연속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불연속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불연속인 것과 불연속인 것을 더하면 또는 연속인 것과 불연속을 곱하면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연속의 정의를 쓰시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썼던 이 연속의 정의를 써서 기본적으로 자, 불연속인 함수가 끼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 함수 또는 불연속과 불연속인 함수는 그것들을 연산한 그 결과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전부 다 이 연속의 정의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뭔가 특별한 정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몇몇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자, 몇몇 특별한 상황에서만 조금 자주 나오고 조금 생각하기 쉬운 것들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자, 이것들은 좀 그냥 공식처럼 알고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속의 성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닌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심해야 할 것. 자, 조심해야 할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조심해야 할 것, 위 밑에 있는 것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참이다, 거짓이다를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조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1번으로 갑시다. 조심해야 할 것 1번. fgx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gfx라고 하는 것이 자, x는 a에서 연속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면 자,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fx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정의역의 값이 a가 되면 연속이 된다 그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되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 fx가 a에서만 만약에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gx라고 하는 값이 a로 가는 그 함수값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으면 fa가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gx가 어디로 가면요? a라고 하는 값으로 가게 되면 걔는 연속이에요. 이렇게 a라고 하는 값으로 가게 되면 연속이고요. 마찬가지예요. fx가 a라고 하는 값을 가지면서 연속이면 얘는 연속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준 상황에서는 이게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텐데요. 자,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장이 되면 됩니다. 이 fx가 연속이 되는 그 구간에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부터 3까지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gx를 계산해 봤더니 1과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만 가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연속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만, 즉 연속이 되는 범위 안에 있는 값들만 누가 가지면, fx가 가지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그죠? 자, 만약에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4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를 f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얘를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연속성을 한번 따져보라 그랬어요. g의 fx의 자, 연속이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느냐 또는 뭐 특정한 값에서 연속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모든 실수에서부터 봅시다. 자, 이 fx의 값은 어떤 값들을 갖죠? 3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갖죠. 근데 gx가 불연속인 구간은 딱 어디밖에 없나요?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이 상수함수 연속입니다. 그죠? x-1이라는 함수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알겠지만 연속이에요. 그 연속을 나누어 줬어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모가 0이 되는 값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 함수에서 1일 때만 이어지지 않아요. 불연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인지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인지 봤더니 얘는 무조건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같죠? 즉 여기에다 x에다 뭐를 집어넣더라도 자, 여기 있는 이 fx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3보다 큰 어떤 요런 값들만 같기 때문에 자, 이런 값에서 얘는 뭐 합니까?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연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합성함수의 연속을 따지는 과정은 굉장히 좀 불편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테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생님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속끼리는 뭘 해도 연속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fx가 불연속이고요. 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x는 a에서 불연속이고요. 마찬가지로 gx도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불연속하고 당연히 불연속하고 더하면 당연히 불연속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연속일 때는 연속을 더하면 무조건 연속이 나옵니다. 하지만 불연속일 때는요. 자, 이게 연속이 될지 안 될지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따지셔야 된다고요. 잘 따져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연속된다라는 이 이야기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뭘 쓴다? 이 연속의 정의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있죠. 자, 연속을 적용을 시켜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아니면 연속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그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1번부터 볼 건데요.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연속성을 조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연속이 되면 연속이다 라고 구간에 의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닌 부분은 연속이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1에서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자, 요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자, 이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 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연속이 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보다 작은 구간은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뭐하다? 연속이다.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도 연속이겠죠.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라는 말에 충분한 대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요. 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은 절대값 기호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저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요, fx를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x가 누구일 때,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나눌 건데요. 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때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x는 1일 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1일 때 값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정의되지 않음. 자,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자,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됩니까? x제곱이 됩니다. 자, x제곱,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답니다. 자,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적분 단원의 목표가 뭐냐면 모든 함수, 특히나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문과 학생이 됐든 이과 학생이 됐든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이 미적분 원을 잘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자, 1일 때요. 1보다 클 때는 x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x제곱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죠? 1보다 클 때만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클 때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그리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자 하나의 설명서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마이너스 x제곱을 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릴 때 자 또 어디 부분만 그리라는 얘기예요? 1보다 그죠? 작은 부분,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빵꾸 그대로 뚫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연속인 구간을 봤더니 어디까지는 1까지는 연속이었고 1부터도 연속이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속성을 조사를 하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뭐입니다? 연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문제는 자, fx를 봤더니 어떤 형태가 됐냐면 잘 보세요. 얘는 뭐가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냐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거죠. 자,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계속해서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수가 계속해서 곱해지고 있으므로 얘는 등비급수죠. 무한히 더해지는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등비급수인데 그렇다면 등비급수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위에가 1이니까 이 수가 도대체 뭐냐. 자 밑에 있는 이 수는 1 플러스 x제곱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그러면 1이 되면 공비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되면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fx를 따질 때 자, 이 수렴 조건에 의해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렴 조건에 의해 분류를 해 주시는데요. 자, 수렴 조건에 의해서 분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냐면 1 플러스 x제곱이 1보다 크면 공비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1보다 작게 되죠. 그 다음에 0보다는 항상 크고요. 그죠? 그럼 얘는 수렴 조건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수렴 조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가 되면 1 플러스 x제곱이 1이 돼버리면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수가 1이 됩니다. 공비가 1이 되면 수렴해야 하네요.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수렴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렴 조건에 들어갈 때는 1-r분의 a라고 하는 초항이라고 하는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x가 0이 아닐 때와 x가 0일 때 두 개로 나눠줄 거고요. 자, x가 0일 때로 나눠주시게 되면 자,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저기다가 0을 갖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초항이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0이 아니게 되면 자, 우리가 초항과 공비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초항은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위아래 곱해서 자, 요거를 없애시면서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돼서 1 플러스 x제곱만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일 때는 0이고요. 자, 0일 때는 0을 갖고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는 1 플러스 x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자, 얘는 기본적으로 0에서 지금 x가 0일 때 뭐가 되고 있다? 연속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x는 0에서 뭐하다? 불연속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뭐하다? 연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자, 올바른 답이겠죠. 자, 불연속점이 되는 x값을 찾아라. 그러면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불연속이 되는 점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불연속점이 두 개가 아니라 불연속이 되는 그 x값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불연속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불연속점은 몇 개다?
한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4-2번을 보시면 극한으로 이제 그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왜 굳이 극한으로 함수를 정의해야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극한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불연속점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자, 이게 x 값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도 포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 단원이 한꺼번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냈을 때는 우리가 이 전략에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되겠죠. 자, 이 fx가 x의 n-1제곱이나 n제곱꼴로 나왔을 때는, 자,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풀이하는 거예요. 자, 구간을 나누어서 풀이를 하겠다.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웠듯이 등비수열에서는 x의 n제곱, r의 n제곱이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간을 어떻게 나눴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일 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절대값 x가, 그죠?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절대값 공비라고 합시다. 공비에 해당되는 놈.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와 절대값 공비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일 때, 1일 때와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1에서나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나누어서 이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네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자, x의 절대값이, x가 지금 공비잖아요. 그래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자, 어떻게 되겠느냐. 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기본적으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공비의 n제곱은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발산. 자, 발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공비의 n제곱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수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는 그냥 1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형태일 거고요. 그래서 자,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것을 뭘로 나눈다? 최고차의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x의 n-1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될 거고요. 얘는 x의 n-1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x의 n제곱을 x의 n-1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누가 남죠? x가 남겠죠. 그 다음에 자, 얘는 x의 n-1제곱분의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n-1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어디로 가겠느냐?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비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x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x예요, x.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인데, 자, 0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 누구만 남습니까? 그렇죠? 2x 플러스 1만 남겠죠. 자, 2x 플러스 1만 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x의 n-1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요. 자, 얘가 어디로 간다? 그렇죠. 0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 2x 플러스 1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1일 때는 그냥 1을 집어넣어서 1의 n제곱은 어차피 1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값을 집어넣어 보면
자,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다르죠. 짝수일 때는 자, 이 n이 짝수, 지금 지수가 그냥 짝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짝수일 때는 2가 되는데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될 거 아닙니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정의되지 않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의되지 않음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자, 구멍을 뚫어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인데 1보다 클 때는 x라는 함수를 그리겠다요. 자, 그러면 그려볼까요? 원래 y는 x를 그려놓고요. 그래놓고 1보다 클 때, 요거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을 갖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버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2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지나갈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함수가 됩니다. 자, 요 값이 얼마죠? 3이죠, 3.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일 때는 얼마고요? 1일 때는 2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갖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구멍 뚫어 놓은 채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자, 요렇게 그렸기 때문에 연속인 것과 연속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연속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이 되는 불연속점은, 자, 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과 1일 때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모든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왔던 그 그래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속이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그 다음 문제도 보시면 자, 연속이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좀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가 연속이다라는 말의 정의는요, 기본적으로 극한값,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연속이다라고 연속의 정의를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1에서 지금 연속이다라는 말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1일 때 함수값 있구나. 그 다음에 1이 아닐 때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자,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을 얘기하면서 x가 1로 갈 때 함수의 극한은 1이 절대로 아니면서 간다 그랬어요. 1이 아니면서 가기 때문에 1이 아닐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누구의 값과 동일하면 이 함수값과 동일하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겠다? 그렇죠?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1이 절대로 아니면서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a의 루트 x 플러스 1-b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가면 된다? 함수값에 해당되는 루트 2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하면 얘를 연속이라고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면 a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b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b가 보다 a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b가 a 루트 2이기 때문에 b 대신에 a 루트 2를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변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그죠? b 대신에 a 루트 2를 쓸 거잖아요. 이렇게 갖다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1분의 루트 a를 끄집어내면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 식을 뭐 해야 돼요?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곱해줍니까?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루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시는 거고요. 자, 곱해줬더니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하니까 이 값이 뭐가 나와요? 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갖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2로 가고 루트 2로 가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그러니까 2 루트 2분의 a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 루트 2분의 a가 얼마가 나온다? 루트 2가 나온다.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a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b도 마찬가지예요. 자, a가 4기 때문에 b는 얼마다? 4 루트 2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구간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1일 때와 1이 아닐 때, 자, 연속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의 극한값을 취한 것이 누구와 함수값과 동일하다라는,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기본 문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이제 또 따로 정리를 하나 해줄 건데요.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지만, 자,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없는 불연속함수에서도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